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이제는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국의 중앙은행장들이 동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소식 때문이었는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급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올랐네요. 맞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5%나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마감할 때쯤 0.58% 올랐습니다. 네. 이게 다 코로나19는 걱정이 되지만 여튼 이것 때문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 화상회의를 갖는다. 또 공동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건데 통상인하 폭의 2배를 한 번에 하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임시회의를 열고 당장 내릴 거다. 이런 재료들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지금 0.5%를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맞습니다. 연준이 0.25%를 내릴 때도 굉장히 신중한데 지금 2배를 말씀하신 대로 내린다는 거면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한다는 건데 사실은 지난주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주였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는데 네. 국가별 하락폭을 보면요. 한국하고 일본은 9%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12%대 내렸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저렇게 많이 내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린 게 12년 전 금융위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19인데요. 2월 21일 그리고 24일 이 두 날짜가 결정적인 날짜입니다. 21일 날 한국 증시 급락이 시작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사흘 전에 31번 환자가 확진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같은 교회, 신천지 교회죠. 14명이 동시에 확진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전체 확진자 수가 2배로 뛰어서 100명을 돌파합니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일 한국 금융시장이 분기점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두 나라죠. 이탈리아와 이란 함께 감염 확산이 완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24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4일은 세계 경제의 어떤 증시의 동반 급락 사태가 왔다. 분기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일에 이제 환자가 100명이 넘어가면서 21일에 한국 증시 급락이 시작이 돼서 며칠 동안 급락을 하니까 3일 뒤부터는 세계 증시 급락이 오면서 지난주 일주일간 이런 엄청난 쇼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건데 실제로 부문별로 보면은 관광 지표가 벌써 심각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달 중순 넘어가면 2월 소비 지표도 속속 확인이 될 텐데요. 일단 관광 지표가 뚜렷합니다. 지표가 유례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 이 세계 소비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기 때문인데 2월 셋째 주 자료까지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객 84%, 중국인 관광객 80%, 그리고 매출액, 면세점 매출액은 40% 이렇게 내려버렸습니다. 사실 음식, 숙박, 그리고 감염 우려 때문에 영화관까지 온라인 판매 쪽만 제외하면 지금 그야말로 한숨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자, 어제 OECD가 경제 전망을 이제 고쳐서 발표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OECD가 어제 2.4%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비하면 0.5%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IMF는 0.1%만 낮췄었거든요. 다른 경제 지표들을 봐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기관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코노미스트지를 봤더니요. 힌트가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냐. 요걸 계산하더라고요. 정말 계산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기는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감염자 수에다가 이 감염자들이 평균 며칠 정도 일을 못하게 될 것이냐 계산을 해서 생산 손실을 계산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치명률, 사망자로 인한 노동 감소도 발생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더해서 노동 손실로 인한 경제 효과를 추정하는 겁니다. 네. 이 감염자 수가 얼마나 되고 또 뭐 이런 식인데 이 감염이 확산될수록 피해가 커지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 감염자 수만 줄이면 경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 심리 위축도 걱정을 하고 경기를 좀 어떻게든 살리는 방법도 걱정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아야 다른 것도 효과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중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이 뭐 초기에 너무 많이 확산이 돼서 배울 게 있느냐 싶을 수도 있는데 네. WHO가 지난 주말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 인상적인 그래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예. 지금 현재 2월 20일 현재 확진자 진단과 발생 시점을 표기해 놓은 건데 보시면 절정은 이미 1월 말경에 지났고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뭐 추가 확진자가 점점 완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초기에 언론 통제 논란이 있으면서 우한 방역에 실패했다고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잡힐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들었거든요. 중국이 춘절 이후에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을 2주간 금지했었습니다. 이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우한은 도로를 봉쇄하고 밖에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고요. 학교는 물론 공장까지 일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보이는 행위는 집에 보내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면서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감시했거든요. 이게 공산주의 체제니까 가능하긴 한 건데 분명한 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확산 방지에 확실히 효과가 있고 결과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 불가능하겠죠. 다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엄격하게 거리두기를 지켜준다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전 국민이 노력을 하고. 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